개인 무의식의 구조와 기능. 개인 무의식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순전히 역기능작용을 하는 의식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스트레스와 관한 내용은 연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소 생뚱맞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 마음의 구조 중에서 이 개인 무의식은 현생의 경험과 전생의 경험을 복합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전생의 경험 중에는 인간의 온갖 부정적 정서, 즉 슬픔, 불안, 공포, 분노, 자질 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란 개인 무의식 속에 저장된 슬픔, 분노, 불안, 공포 등과 같은 것이 표면의식으로 표출되면서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이 스트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또 내부의 개인 무의식에 저장된 파동의 공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에 관하여 평생을 연구한 과학자가 있는데 그는 캐나다의 내분학자이며 노벨 수상자인 한스 셸리입니다. 외부로부터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면 이 무의식에 저장된 감정이 공명을 일으켜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뇌, 변연계, 시상하부, 다음에 내분계, 자율신경으로 이어지는데 스트레스 요인에 반응해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내분비적 반응과 자율신경적 반응을 합니다. 내분비적 반응에 의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보신 바와 같이 ACTH, 코티졸, 유적분비 자극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 갑상선 자극 호르몬, 성장 호르몬 등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하여 혈당이 상승하고 유즙이 분비되고 혈압이 상승되고 맥박이 상승되며 간 근육 쪽에 저장된 에너지가 소모되고 혈액 내 지방질이 증가하고 비장에 저장된 혈구가 유출되며 또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말초혈관은 수축되며 따라서 혈압이 상승되고 맥박이 빨라지고 피부 혈액이 감소하며 수의근이 수축되고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호흡을 빨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공이 확장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필요한 체액의 분비를 줄이기 위해 입속에서는 침이 마릅니다. 손과 발을 비롯한 온몸에서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올라간 체온을 낮추기 위해 진땀을 분비합니다. 소화기관과 같이 당장에 불필요한 장기의 기능을 일단 중지시킵니다. 보통 경우 스트레스 반응은 곧 회복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반응을 일으키고 회복됩니다. 만약 그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생리현상으로 끝나야 할 스트레스 반응이 이렇게 지속하는 경우를 만성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은 일시적이어야 할 신경 예민이 지속되어 신경증이 될 수 있고 2. 일시적이어야 할 수의근의 수축이 지속되어 근육 등을 일으키고 3. 일시적이어야 할 위 및 장 근육 이완이 지속되면 소화장애가
생기고 4. 일시적이어야 할 맥박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면 심계항진이 되고 5. 일시적이어야 할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고혈압이 되고 6. 일시적이어야 할 호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숨장병이 생기고 7. 일시적이어야 할 혈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당뇨병이 되고 8. 또 일시적이어야 할 혈액순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피부병이 될 수 있고 9. 일시적이어야 할 혈관 수축이 지속되면 사지에 마비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의 구별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005년 펜실바니아 대학의 왕 교수는 기능성 MRI를 촬영하면 구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가벼운 스트레스를 준 다음 며칠 후에 준 다음 MRI, 기능성 MRI를 찍고 그리고 한 3일 후에 다시 기능성 MRI를 찍으면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사람은 3일 후에 이 활성 부위가 스트레스에서 활성된 부위가 3일 후에는 이렇게 없어지는데 만성 스트레스 환자는 3일이 지나도 이 활성된 부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의 구별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신경과학자 데이비슨 교수는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뇌파 측정에서 이 오른쪽 전두엽 피질의 활성이 높아진다고 했고 반대로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사람은 이 왼쪽 전두엽이 활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독감 백신에 의한 항체가 형성되는 정도를 관찰했더니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오른쪽 전두엽이 활성이 높은 사람은 항체 형성이 잘 안 됐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다룰 때 고려할 점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작용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바른 변화와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스트레스는 만성화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를 따르다 보니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의 외부적 요인, 즉 환경적 요인으로는 소음, 강력한 조명 등 부적절한 실내 온도, 한정된 공간 등을 들 수가 있고 스트레스의 외부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상호관계, 즉 타인의 무례함이라든지 타인으로부터의 공격당함이라든지 상사로부터의 압박 등의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또 조직사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로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마감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또 발간 닥치라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출생, 사망, 누가 죽는다든지 실직을 당한다든지 승진, 결혼 상태의 변화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성격 타입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성격을 그냥 네 가지로 나눈다면 A 타입, B, C, D 타입으로
나눈다면 A타입의 성격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A. 참을성이 없고 B. 적대적입니다. 일을 해냈을 때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만 하고 또 이런 타입은 자주 화를 내고 상대방의 말을 듣다가도 말이 좀 늦다 싶으면 참지 못하고 끼어듭니다. 사회적으로 출세욕이 강합니다. 또 A타입은 주어진 업무를 빨리 끝냅니다. 골프도 즐기려 치는 것이 아니라 승부욕으로 칩니다. 또 전화를 받다가도 휴대폰이 오면 동시에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A타입의 성격은 심장병에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C타입의 성격.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고 참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절대로 화를 안 내는 천하호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스트레스는 참아버리지만 큰 스트레스를 만나면은 그동안 축적됐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망한다, 가족을 잃는다 혹은 직장을 잃는다 할 때 그동안 누적되었던 것이 스트레스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은 암에 잘 걸리는데 이렇게 C타입이라고 한 것도 암, 캔서의 앞끝을 딴 것입니다. 그리고 D타입의 성격은 주변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냉소적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항상 불평합니다. 분노, 불안, 걱정을 자주 느낍니다.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둡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자주 우울함을 느낍니다. 이런 D타입은 모든 병에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B타입의 성격.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열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B타입의 성격은 병에 잘 안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의 강도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맥이원이라는 과학자는 스트레스를 4가지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반응하고 회복하는데 1형 이상자는 동일한 스트레스에 동일한 반응을 계속한 타입이고 2형 비정상은 동일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회복이 길어지고 3형 이상 비정상은 동일한 스트레스에 과잉 반응을 일으키고 4형 비정상은 동일한 스트레스에 과소 반응을 일으키는 부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육체의 구석구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은 DNA와 연결되어 있고 또 분자와 또 세포와 조직, 장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육체의 구석구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슬픔, 분노, 불안, 공포 등과 같은 스트레스, 즉 교란된 마음의 파동, 마음이 이렇게 결맞음이 되어야 하는데 교란되면은 이 영향이 육체에 부속된 에너지장을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 이 교란된 육체의 에너지장이 구석구석 연결된 마음에 전달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 스트레스가 실제로 육체적 질병을 일으키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분노가 죽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분노뿐만 아니라 슬픔, 불안, 공포, 좌절 등 모든 스트레스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분노 대신에 스트레스가 죽인다라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미국 스트레스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75 내지 90%는 슬픔, 불안, 공포, 분노, 고독감 등과 같은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스 교수는 스트레스를 그 정도에 따라 점수, 즉 스트레스 점수를 매기고 스트레스 점수와 질병 발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때 이 홈스 교수는 스트레스 지수를 결혼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를 50으로 잡았을 때 미국 사람들은 배우자 사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다음은 이혼, 별거, 감금, 가족의 죽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를 하면은 자녀의 죽음이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스트레스 점수와 질병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200점 이하이면은 12개월 후에 발병할 병이 생길 발병률이 9%밖에 안 되는데 300점 이상인 사람은 49%나 되고 하여튼 1년 동안 200점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에 의하여 가장 손상을 받기 쉬운 조직은 혈관입니다. 스트레스에 의해 카테콜라민이 분비되면 이것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때 혈류의 저항이 생기면서 혈관 내피세포가 상처를 입습니다. 이게 여기 혈관인데 여기 혈관 내피세포입니다. 이 혈관 내피세포가 상처를 받으면은 여기에 상처를 받으면 혈소판이 모여들고 노란 부위 콜레스테롤이 모여듭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으로 스며듭니다. 따라서 혈관이 가늘어지고 혈관의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증입니다. 이 정상인데 이와 같이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침투하고 이것이 혈관 내관을 내부를 가로막고 그래서 혈류를 방해하면 나중에 꽉 막힙니다. 이게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이 심장에 발생하면은 심장경색이고 동맥경화증이 뇌혈관에 생기면은 뇌경색입니다. 심장경색은 돌연사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골프에서 퍼팅할 때 돌연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스트레스는 암을 일으킵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스트레스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지는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질을 관찰하면 태어난 지 2달 반 후에 80%에서 암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생긴 암은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이민 세대는 위암의 발병이 높습니다. 남자는 10만 명당 25명으로 미국 백인보다 8배나 높고 여자는 10만 명당 18명으로 이것도 백인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보다도 각각 40% 및 70%가 더 높습니다. 스트레스는 소화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위의 기능을 억제하여 위통을 유발할 수가 있고 대장의 기능을 항진하여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입덧을 변화시켜 과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폐하 기형을 일으킵니다. 의학 잡지 중에 유명한 란셋 2000년 9월호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임신 4개월 이내에 A. 산모가 남편에 의한 학대를 받거나 B. 임신 중 자녀가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C. 임신 중 자녀가 사망하는 등과 같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3,500명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2만 명을 대상으로 폐하 기형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1.18% 대 0.65%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폐하 기형이 80%나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동물 실험에서 임신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쥐 4마리를 수택기간 동안 매일 2시간씩 밀폐된 공간에서 섭씨 5도의 서늘한 방에 가두었습니다. 밀폐된 공간과 낮은 온도는 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쥐들은 지내기 좋은 환경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출산 과정을 비교한 결과 대조군에서는 20분 동안 모두 13마리의 새끼를 순산했고 출혈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군에서는 A. 해산 기간이 3배나 걸렸고 B. 출혈도 많았으며 C. 사산의 수도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